It's Charlie's World. 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지금 장세를 보면서 저는 이제 뭐 톡방이나 텔레그램 같은데 가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보라고 하시나 이제 그런 거 한 번씩 보긴 보거든요. 근데 항상 이제 변하지 않는 건 뭐냐면 이렇게 갑자기 비트코인이 오르면 이제 폭락론자들이 갑자기 나오기 시작해.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보니까 1200 지금 보면은 1216만 원인가? 1216만 원 정도 그 정도 찍었을 때 폭락하겠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여러 개의 톡방에서 여러 개의 어떤 뭐 자기가 분석한 차트에 의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현재 비트코인을 갑자기 급작스럽게 폭락시키기에는 제가 항상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알트코인이 너무나도 지금 사토시가로도 그렇고 너무 취약하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베이스에 까시고 생각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 그림자 금융 세력들이 진짜 원하는 그림은 뭐냐면 이거를 너무 급작스럽게 조정해가지고 개미들 호주머니에 있는 잔돈푼 뜯어먹는 게 아니라 우리한테는 몇십억이란 돈, 몇백억이란 돈이 큰 돈일 수 있지만 얘네들한테는 사실 주머니 속에 있는 쌈짓돈 동전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인식을 하시는 게 베이스로 깔아두셔야 되는 게 자, 얘네가 지금 이 거대한 풍선, 암호자산 풍선을 지금 계속해서 부풀리고 있는 이유는 사실은 전 세계 4차 산업혁명, 그거를 대비한 거, 그리고 달러의 패권에 관한 거, 그거에 관해서 사실 여러 가지 사항을 수합하기 위한 거나 그러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더 큰 관념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쉽사리 폭락은 안 온다. 그래서 제가 그림으로 딱 차트를 그렸는데, 항상 급등하기 직전까지는 항상 보면은 삼각 패턴이 항상 있었어요. 지금 보시면은. 그래서 바로 전번에 16일날 이제 급등을 했었고 21일날 다시 한번 급등하기 전까지 다시 한번 삼각수렴 패턴이 있었죠.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지금 보시면 뭐 이게 16만원 간다, 뭐 20만원 간다 이렇게 해서 쫄지 마시고 지금 여기 제가 그려져 있는 이 삼각수렴 패턴 있죠. 요 안에 사이클에서 아마 고점 그리고 저점을 계속해서 다지고 갈 거예요. 그래서 고점은 점점 낮아지고 저점은 계속 올려서 어느 시기가 되면 그때 다시 이제 추세를 아마 다시 한번 그리기 시작을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비트코인을 폭락시키기에는 아직까지 알트코인을 조금 더 끌어올려놔야 된다는 거죠. 아직까지 그러기엔 멀고, 자, 그리고 16일 날부터 21일까지 지금 보시면은 삼각수렴 있는 동안에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거래량이 맨 밑에 이제 거래량 지금 그래프 보이시죠? 거기서 보시면은 거래량이 계속 줄고 있어. 그리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거래량이 계속해서 줄 거예요. 어느 시점까지는. 제가 점쟁이가 아니니까 뭐라고 딱 말씀 못 드리지만 여기서부터 이제 거래량이 슬금슬금 줄기 시작을 할 거예요. 이러면서 이제 어느 시점이 가면 또 폭락한다는 사람이 또 튀어나오기 시작을 하겠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갑자기 막 방송을 하기 시작을 하면 그때 이제 그러니까 급등한다고 보시면 돼요. 가만히 사람들을 관찰을 하셔가지고 인간 지표로 삼으시면 돼. 그 사람들을 오히려. 자, 그래서 어쨌건 비트코인 지금 보시면은 삼각수렴 패턴 끝 지점을 제가 일단 본 거는 이번 달 말까지 봤거든요. 지금 23일인가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구간이 남았는데 그 이후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건 제가 단기적으로 그린 건 이거고, 지금 보시면 리플코인도 한 번에 상승이 585원까지인가? 580원까지 한번 쭉 찍고 지금 조정 상세에 있긴 한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아마 이 삼각 패턴을 아마 짧은 삼각 패턴을 다시 한번 그린 후에 다시 한번 강하게 올라간 건 아니더라도 또 찔끔찔끔 올라가기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XRP도 마찬가지, 그리고 비트코인 캐시도 마찬가지로 아직까지 되게 오를 여력이 충분하기 때문에 제가 항상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번 거 지금서부터 제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 거부터는 아마 이게 진짜 이 영상의 핵심일 수도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보는 도미넌스 있죠.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59%, 60%대 다 있는데 그게 점진적으로 앞으로 시간차를 두고 점진적으로 하락을 한다. 근데 보시면 이게 50% 그리고 40%까지 하락할 확률이 높다. 근데 이게 20%대를 갑자기 이제 60%대가 40%까지 갑자기 급락을 하면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알트코인이 갑자기 급등을 해도 그것도 문제고 비트코인이 갑자기 급등을 해도 그것도 문제다. 그러니까 기간을 두고 슬금슬금 다시 한번 움직이기 시작을 할 거예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도미넌스가 50까지 빠질 거고 53까지 빠질 수도 있고 어쨌건 어림잡아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고 2차적으로는 40까지 43 정도까지 다시 한번 빠질 거다. 그래서 그거를 잘 미리 한번 계산을 해보시고 내가 가진 알트코인을 어느 시점에서 비트로 환매를 해서 그 다음에 뭐 현금으로 빼신다던가 아니면은 비트코인 개수를 늘리시던가 그거를 잘 하시면 제가 봤을 때는 지금보다는 아마 훨씬 수익률이 높아 가실 거예요. 그럼 그거는 제가 중간 지점에서 한번 말씀드릴 거고, 자, 비트코인이 1차, 2차로 큰 관점에서 보셔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자, 이번 것도 잘 보셔야 되는데, 제가 일단은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6월 달부터, 그러니까 5월 말부터 그런 말씀드렸었는데, 6월 달부터 알트코인 장세가 와서 이게 6월 달, 7월 달 말까지 갈 거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이게 바뀌었을 뿐이야. 사실 딜레이 돼서. 그래서 제가 신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제가 100% 완전히 맞히겠어요. 제가 진짜 실제로 이 시장을 핸들링하는 주포 세력이 아닌데. 그래서 어쨌건 중요한 건 제가 보는 시점을 제가 그대로 제가 정직하게 말씀드리면 6월 23일서부터 사실 펌핑 장세가 시작한다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갑자기 정고점을 막 리플 코인이 4,000원이 갑자기 가기를 바라는 것도 참 그건 또 말도 안 되는 거고, 그런 분들이 있다는 것도 제가 봤을 때는 좀 이해 불가인 거고, 비트코인 캐시가 갑자기 400만원 가기를 원하는 것도, 정고를 갑자기 뚫기를 바라는 것도 제가 봤을 때 그런 사람들도 상식 이하라는 거죠. 항상 상식선에서 생각을 하자라고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는데, 6월 23일서부터 스타트로 봐가지고 이게 멈춰지는 지점이, 자, 비트가 됐든 알트가 됐든 전반적으로 이제 주고받으면서 아마 시세를 주도적으로 이끄는데, 알트 시장이 제가 봤을 때 강세를 조금 더 뛸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그게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엔 8월 23일에서 8월 24일까지 이 2달간 이런 장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뭐 지금 보면 7월달 8월달 간에도 분명히 비트코인도 다시 한번 오르고 알트코인이 살짝 죽긴 하겠지만 어쨌건 전반적인 볼륨감이 상승하는 주도적인 장세는 한 8월 25일 한 8월 보름 정도 중순 이후까지는 넘어가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추측을 하고, 자, 계속해서 오르지 않고 계속해서 내리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어. 근데 지금서부터 계속해서 올라서 만약에 8월 중순까지 오른다면 얼마나 많이 올라 있겠어요, 지금보다. 그죠? 그럼 분명히 조정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8월 말부터가 될지 아니면 그건 모르겠지만 8월 말부터 9월 달까지는 비트코인하고 알트코인이 아마 두 개 다 빠질 수도 있어요. 두 개 다 빠진다는 얘기는 이게 뭘 뜻하냐면, 원화로 환산했을 때 내 자산이 거기서부터 만약에 지금서부터 뭐 2배, 3배가 늘었어.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2달 동안. 그러면 거기서 다시 50%나 30%가 확 까질 수가 있는 거죠. 네, 지금 8월달 말에서 9월달까지. 그래서 정확한 건 아닌데 제가 어림으로 보는 어떤 트렌드에 관해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10월달 들어서 10월달 동그라미 제가 표시를 해놨잖아요. 비트코인 ETF가 10월달 언저리에 승인날 확률이 제가 봤을 때 조금 높아질 것 같아요. 네, 개인적으로 보기엔. 그래서 그때 이제 경제 뉴스랑 전반적인 거랑 이제 다시 한번 강조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어느 정도 가닥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참고적으로 보시고 대응을 하셔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여기 탱크가 있는데 이 2달간에 걸쳐서 알트코인이든 비트코인이든 어느 정도 시세 상승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러니까 알트코인이 주도적으로 좀 올라갈 확률이 높다. 근데 이 탱크가 나아가는 동안에 물론 중간에 부딪히고 꺾일 때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 탱크가 나아가는 진폭이 아마 생각보다 클 확률이 높다. 그래서 기대감을 가지셔도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XRP가 아직까지 올랐다 하더라도 마이너스 87.64%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현금이 가진 게 있으신 분들은 이게 물론 나스닥의 인덱스 지수까지 올라가 있기 때문에 저는 차후에는 비트코인 ETF 승인 이후에는 이더리움 그리고 리플 ETF도 승인이 될 거라고 보는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거기에다 더 나아가서는 차후에 베일에 쌓여진 비트코인 캐시까지 ETF가 승인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 지금 리플 코인에 관해서 일단 한번 말씀드리고, 비트코인 캐시 어저께 60만원 언저리까지 갔다가 제가 자는 동안에 60만원 언저리까지 갔다가 조정 장세에 있는데,
예, SV 밑에 보면은 BCH SV가 간간히 그냥 신경을 살살 건드리죠. 그러니까 BCH를 가진 사람은, 비트코인 캐시를 가진 사람은 사실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할 거야. 이러다가 SV가 넘겨버릴 건 아닐까, BCH를. 근데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셔야 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주가 뭐고 부가 뭔지 그 근본을 찾아서 봐야 된다는 거죠. 주가 되는 거는 분명히 비트코인 캐시였고 거기서 딸려 나온 게 SV예요. 공짜로 지급된 코인이야. 예. 그래서 시세가 이렇게 많이 오르긴 했지만 어쨌건 이 두 개를 사고팔고 하는 거는 각자의 문제야. 근데 BCH를 가지고 계셨다가 BCH SV를 공짜로 받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끝까지 홀딩을 하시라는 거죠. SV까지 스캠이라고 치부하지 마시고.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아마 그렇게 계속 생존할 확률이 높다고 보고, 에이다도 마찬가지로 만약에 110원 밑에면 저는 그래도 아직까지 끝까지 사모을 때라고 생각해요. 그 차트적 관점으로 봐서도 되게 많이 크게 오를 확률이 높아. 예, 이번에 알트 장세에서. 그래서 에이다를 한 번 더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네오코인이 갑자기 광복 행보를 하면서 2만원대까지 이제 올라갔는데 잘 내려오지 않죠. 조정이 생각보다.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네오코인이 상당히 오랫동안 죽어 있었고, 아마 아실 거예요. 고점 대비해서 얼마나 많이 빠졌는지. 상당히 많이 빠져 있는 것도 사실이고, 지금 개인이 이 물량을 들고 있는 것도 제가 봤을 땐 중간에 사모은 사람보다 아마 팔아먹은 사람이 더 많을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땐 아마 개인의 영역, 그러니까 개인이 손절한 사람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도 괜찮은 행보를 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제가 생각하는 거는 제가 퍼즐을 맞춰본 결과로는 안트파이낸셜 그리고 그 배후에 있는 알리바바하고 분명히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알리바바의 지분을 소프트뱅크 손정희 회장이 34%나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보이지 않는, 우리가 모르는 연결고리 관계가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네오코인을 좋게 봤던 거고, 중국 코인이라 좋게 봤다기보다 큰손 세력이 움직이는 코인들 몇 개가 있어요. 그런 관계를 잘 아시면 제가 봤을 때 홀딩하고 투자하시는데 나쁘지 않다. 그래서 지금 워낙 2만원까지 갑자기 올라갔기 때문에 쉽사리 아마 매수하기는 아마 쉽지 않으실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장난을 칠 가능성도 높고, 그래서 추천드리는 건 아니고, 보유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끝까지 한번 강력하게 홀딩을 한번 해보세요.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43까지 떨어질 때까지. 예. 그래서 그 시점에 뭐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으로 나오시든 아니면 현금화해서 나오셔가지고 뭐 탕수육 곱빼기를 사드시든, 예, 그러시면 제가 봤을 때 충분히 맛있는 거를 신라 호텔 가서 충분히 사드시고도 팁까지 5만원짜리 뭐 10만원짜리 한 장 두고 오실 수 있는 그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자, 이거는 이더리움 클래식이거든요. 이더리움 클래식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더리움 사기 좀 부담스러운 사람 같은 경우는 이더리움 클래식을 야금야금 그냥 분할로, 만약에 차트를 보고 조정이 있을 때는 야금야금 그냥 분할로 어느 시점까지는 매입을 하시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좋다고 생각하는 코인.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것들 XEM 그리고 XTZ, 테조스죠. 테조스 그리고 G캐시는 지금 아마 부담스러울 정도 가격까지 아마 올라갔을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연말까지 100만원 이상까지 본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G캐시 그리고 XEM도 지금 사실상 알고 보면 올랐다 하더라도 마이너스 95%야. 아직까지 되게 저렴해요. 그래서 한번 접근해 보셔도 되고, 또 여기 등장한 게 SC를 제가 이번에는 추가를 시켰는데, 알트코인 시장 장세가 다시 한번 이제 오면은 이제 앞으로 제가 말씀드린 건 이제 2달간이에요. 2달간. 그 이내에 SC라는 코인이 지금 3.68이야. 이게 제가, 지금 거래소에서 본 건 아니고 어플에 있는 가격은 분명히 오류가 있어요. 그거는 감안하시고 보셔야 돼요. 이 어플은 제가 만든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는 큰 흐름만 제가 말씀드릴 뿐이야. 포텐셜적인 그 관점에서. 마이너스 97%야. 지금 현재. 엄청나게 많이 까진 거죠. 예. 그래서 SC 같은 경우는 사실 저장성 코인에 양대가 있어요. 스토리지 코인 하나, 스토지 코인이라고 하죠. 그거 하나, 그리고 SC 코인이 하나가 있어. 그래서 그 두 개 코인도 분명히 쓰임새가 분명히 있는 코인들이거든요. 코인 시장이 활성화된다면. 그래서 어쨌건 중국계 자금이 한 번 더 핸들링을 한다면 SC 코인이 이제 지금 보면은 되게 이게 뭐야, 1원대
코인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게 펌핑도 되게 강하게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너무 많은 큰 돈을 사지 마시고 차트로 만약에 대입을 해보셨을 때 진폭이 너무 많이 크지 않을 때, 그리고 저점이 왔을 때 그냥 분할로서 매집을 한 몇백 단위? 한 어떤 사람한테는 뭐 몇십만 원? 뭐 몇만 원? 이렇게 하셔가지고 하시는 게 제가 봤을 때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개인적으로 그래서 SC도 이제는 이제 알트 시장이 만약에 오면, 펌핑이 오면 한번 제가 봤을 때 재미난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하는 코인이고, 스팀도 지금 보면은 466원이에요. 지금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거래소에서. 근데 어쨌건 개발자 활성도에서도 나쁘지 않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마이너스 95%나 지금 되고 있기 때문에 7월달 이내에는, 7월달이나 늦어도 8월달 이내에는 스팀도 펌핑을 되게 많이 강하게 할 확률이 높거든요. 덴라이머 코인의 특징이 펌핑을 강하게 일으키는데 또 급락도 되게 강하게 일으켜.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500원 밑에 매집을 하면 뭐 이게 10원 차이, 20원 차이는 무의미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것도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죠. 스팀 코인. 자, 그리고 S&T, 스테이트 네트워크스. 마이너스 95%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 제가 봤을 때 이것도 장기적으로 보유하셔도 나쁘지 않다고 보는 코인이고, 밑에 보면은 골렘 115원이에요. 지금 현재 마이너스 92%. 이것도 알트 상승장에 오면 상승 여력이 생각보다 클 확률이 되게 높아요. 이것도 괜찮다. 계속해서 제가 지금 보면 개발자 활성도인데 스테이트 네트워크가 다시 3위권으로 올라갔어요. GCash가 4위야.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그리고 GNT, 에이다, 스팀 8위, 9위, 10위. 더 이상 얘기할 게 뭐가 있을까요? 왜 내 코인만 안 올라? 라고 말씀하시지 말고 이런저런 진짜 팩트적인 사항을 알고 우리가 넘어가자는 거죠. 중요한 건. 그리고 트럼프가 김정은의 친서. 김정은은 흥미로운 내용을 심중하게 지금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한반도 정세 교착 해소 모색 속 협상 재개 돌파구 마련될지 주목이라고 이렇게 갑자기 나왔어요. 시진핑이 북을 방문한 후 1박 2일 방문한 후 바로 이런 내용이 또 오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하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트럼프 대통령하고 시진핑은 겉에서 보기엔 싸우는 것 같지만 알고 보면 그림자 금융 세력의 일원이고 그 사람이 그 사람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한 번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누가 누굴 눌러, 그리고 뭐 누가 이기면 어쩌고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사실상 알고 보면 그렇다는 거죠. 제가 본 너무 이게 그림이 보이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이 딱 보이시기에. 어쨌건 통일은 2023년 이내에 분명히 된다라고 저는 그거에 관해서 강력하게 생각을 하고, 자, 지금 보면은 금리 인하 예고한 FED가 뉴욕 증시 환호는 미지근했다라고 여기 나와요. 실질적으로 금리 인하한 액션은 취하지 않았거든. 그리고 그 카드는 마지막 남은 총알 3방 중에 2방일 수밖에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총알은 연말이나 내년 초에 분명히 트럼프 재선의 당선을 위해서 쓰일 확률이 높다. 올 초나 작년 말만 같아도 트럼프가 탄핵될 거라고 말했었던 유튜버들이 되게 많았었어요. 근데 결국에는 그렇게 지금 현재 안 되고 있죠. 금값도 폭등할 거다라고 말했던 사람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중국도 결국엔 망할 거다라고 말했던 사람들이 많아. 근데 지금까지 그런 일은 없어. 근데 제가 반대로 한번 다 얘기해 볼까요? 중국의 주식이 미국 주식보다 수익률이 더 좋을 거다. 그리고 달러는 단기적으로 하락,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상승, 하반기 가서는 점진적으로 계속 달러의 값어치는 점점 내려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통일은 2020년까지 이렇든 저렇든 안 된다 말이 많겠지만 저는 된다고 보고 있고, 여러 가지. 그리고 화웨이 문제도 마찬가지로 저는 우리가 눈으로 보는 매번 보는 뉴스에서는 화웨이가 다 망한 것 같지만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못 보는 뉴스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화웨이의 휴대폰 판매량은 나중에 보세요. 뒤통수 칠 일을 분명히 꺼내놓을 거예요. 사람들이 매스컴에 나오는 것만 믿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게 현실이니까. 근데 저 같은 사람은 이제 약간 또라이끼가 있으니까 이제 해석을 조금 다르게 하는데, 자, 여기 보시면 이란 사태가 유가 상승이 어렵다. 이란 사태 때문에. 자, 이번에 국제 유가가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미중 무역 전쟁으로 인해 수요 전망이 악화되면서 급락하더니 최근 중동에서 이란과 미국의 충돌 가능성이 커지며 등락하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바로 이란하고 문제가 생겨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너네 말살시켜버리겠다 막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렇게 하겠다고 했다가 못한 이유가 왜 그러냐면, 거기 바로 뒤에, 이란 뒤에 어느 순간에 중국하고 러시아가 같이 합세해서 붙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분쟁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은 뒤로 살짝 발을 뺀 거예요, 알고 보면. 그래서 그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거 갖다 뭐 유가가 급등하네 어쩌니 저쩌니 막 하겠죠 또. 그래서 이란 사태의 영향이 어떻게 될 것 같냐 라고 이제 물어보니까, 지금 보면 이란 사태는 분명히 위험을 증가시킨다. 하지만 국제 원유 시장은 제한적으로 반응하고 있다. 아직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석유 공급에 대한 커다란 위협은 나타나지 않았다고 보고하고 있다. 단기적으로, 그러니까 유가는 단기적으로 상승세, 중장기적으로는 그냥 스테이블하게 안정적으로 갈 확률이 높다라고 제가 강조해서 한번 말씀드리고, 그렇다면 유가는 안정될 수 있는가라는, 그래서 미국과 이란 간의 긴장으로 인해 유가가 이번 주 오를지라도 장기적으로는 수요 둔화, 그러니까 미중 무역 갈등 때문에 수요 둔화 그리고 물가 하락, 공급 과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해 이란에 대한 제재 부과 전까지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러시아 생산량이 급격히 증가했으며 미국의 증산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국제 유가에 관해서 아직까지 걱정할 때는 아니다. 그걸 걱정하기보다 내 코인이 얼만큼 오를까, 이걸 걱정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미국 쉐일은 세계 원유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여기 나와 있죠. 다른 나라들은 이걸 보시면은 어떤 그 유가에서 우리 산업이 차지하는 게 국가 경제의 성격이 되게 강하고, 미국 같은 경우는 개별 기업의 성격이 되게 강해요. 그러니까 사우디나 다른 나라들 있죠. 그러니까 걔네는 국가 정책이야. 그러니까 얼마나 더 일괄적이겠어요. 미국 같은 경우는 다 개별적으로 놀고 있는 거야, 그 회사들이. 물론 지금 세일 석유가 예전보다 많이 더 빠르게 더 괜찮은 어떤 그런 석유에 관해서 계속 채굴을 하는 건 사실이지만, 어쨌건 중요한 건 우리가 생각하는 그림이 그렇게 쉽사리 나오진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전기차 확대 등으로 석유 수요가 정점에 달할 것이라는 관측이 있습니다 라고 여기 나왔는데, 2030년까지 오일 수요의 정점을 목격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한다. 전기 자동차와 효율상으로 인한 수요 감소보다는 항공 등 물류 및 플라스틱, 석유화학 수요 증가, 그리고 중국, 인도의 수요 증가가 이어지고 있다. 지금 보시면 2030년까지 중국, 인도의 수요 증가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죠. 이 석유를 왜 이렇게 많이 끌어다 쓸까요? 그 이유가 왜 그럴까요? 발전소를 돌리고, 기계를 돌리고, 중장비를 돌리고, 공장을 돌려야 하잖아요. 그죠? 근데 다른 나라보다 이 두 나라가 많이 쓴다는 얘기를 가만히 보세요. 2030년까지 중국이 GDP GNP 1위, GDP GNP 2위가 인디아가 되는 그런 거를 분명히 볼 수 있을 거라는 거죠. 지금 2019년이라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면 뭐 개똥 같은 소리야, 미국이 제1 패권국이야, 달러는 망하지 않아,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근데 저는 웬만한 나라는 다 다녀봤어요. 남미 이런 데 빼고, 남미 그런 데랑 동남아 어떤 나라들하고 일부 아프리카, 중동 국가 빼고는 제가 보는 시각이 아마 객관적일 확률이 더 높죠. 미국 어느 지방에 처박혀가지고 거기서만 맨날 보는 신문에 맨날 만나는 사람 얘기만 듣는 것보다, 그 사람들은 자기네 국가가 우월하다고 밖에 얘기 못해.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우리나라 매스컴만 보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왜? 내가 보는 문자, 내가 보는 어떤 유튜버들, 그 사람들이 보는 것도 결국에는 가려진 시각에 국한된 내용을 머릿속에서 계속 되뇌이고 있을 뿐이니까. 오페크의 영향력이 계속 줄어들 것으로 보이는가? 오페크는 원유에 대한 수요는 감소하고, 베네수엘라, 이란의 감산으로 인해 2024년 생산 규모가 지금보다 하루 50만 배럴가량 줄어들 것이다. 지정학적 충격이 없다고 가정할 때 현재 오페크의 회원국들은 하루 320만 배럴의 예비 생산 능력을 갖고 있다. 이것은 유가에 대한 상승 압력을 상당히 제한할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와요. 오페크의 대빵이 누굴까요? 사우디아라비아예요. 근데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지금 친한 게 어디가요? 중국이란 나라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사우디가 친미였어. 근데 지금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 거를 외교 관계나 전체적인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 어느 정도 퍼즐이 딱 맞추실 수 있고, 저금리 불확실성이 계속해서 가중되고 있다. 어떤 그런 시대다. 여유 자금이 어디다 굴릴까라고 이런 뉴스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은퇴자들은 계속 나오고, 자영업을 할까 말까 하는 사람들도 되게 많아. 근데 주식시장은 지금 떨어져.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부동산도
일부 부동산은 오르고 있는데 시계가 되게 불안전해요. 국가 정책도 지금 보면은 부동산에 관해서 눌러놓는 정책이고, 자 그럼 개인들이 돈을 투자할 데가 어디 있을까요? 막대한 자금 현금들이 은행에 지금 쌓여 있어. 제가 얘기 듣기로는 코빗에서 7월 1일부터 신규 계좌를 열어준다는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그럼 다른 거래소들은 차후에 어떠한 움직임이 있을까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만약에 신규로 들어오면 알트코인 장세는, 암호자산 시장 장세는 어떻게 변할까요? 새로 신규로 들어왔는데 예를 들어서 유치원생인데 들어오자마자 폭락을 시키면 얼마나 욕을 먹을까요?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유치원에 새로 입학을 하면 사탕부터 몇 개 던져줘야 될 거 아니야. 네. 단물을 쫙쫙 빨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 친구들도 데리고 오고 유치원 선생님도 좋아하고 매일매일 유치원에 계속해서 빠지지 않고 올 거 아니에요. 한 달 다니고 2달 다니고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제가 비유적 표현으로 따지면은 그렇게 만들 거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쨌건 시중에 이런 여유 자금들이 암호화폐 장사로 들어올 수 있게 그림자 금융 세력들은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움직이기 시작을 할 거다. 매스컴을 동원해서, 그리고 암호화폐 시장이 지금보다 가격이 올라가기 시작을 하고 알트코인이 올라가고 여러분들 코인이 올라가서 주변 친구들한테 말을 하면 그분들이 다시 신규 계좌를 또 거래소들이 열어주면 이게 반복해서 나비 효과가 엄청 커지겠죠.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따 오후에 이제 차트적인 관점하고 코인 시장 전반적인 거랑 경제 상황에 관해서 제가 관심이 있는 거랑 믹스해서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 영상을 또다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따가 다시 뵐 거고요. 주말 일요일 오후 즐거운 시간들 되시고, 날씨가 되게 더운데 너무 스트레스들 받지 마시고, 지금 내 코인이 정고점 안 갔다고 짜증내지 마시고, 분명히 좋은 날이 분명히 올 거니까. 연말까지도 있어요. 분명한 거는. 그때까지 멀게 길게 보세요. 지금까지 찰리 브라운이었고요. 항상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안 하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시간 되시는 분들은 광고 시청 한 편씩 항상 진심으로 감사합니다.